20대 대선 투표일인 내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게는 30만 명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지만 7시 30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산림 2만 1,700여 헥타르가 불에 타 역대 최대 산불 피해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산림청은 오늘도 완전히 진화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금강손 군락지 주변 등 구역별로 화마의 기세를 꺾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걸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가 3.6% 넘게 급락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또 다른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3월 8일 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본투표 때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면 확진자와 격리자도 봉인된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넣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첫 소식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는 어제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2시간 가까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로 확진되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가 본투표 당일 봉인된 일반 투표함에 직접 투표지를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사전투표 과정에선 운반 봉투와 간이 수거함 등이 활용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봉투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임시 그 봉투를 쓴 거는 확진자 분들께서 직접 투표소로 들어가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진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할 때까지 별도 장소에서 기다린 뒤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인데 이 시간 안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으면 종료 시각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확진자의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에서 5시 50분으로 늦춰 투표소 대기 시간을 줄이고 추가 인력과 예비 기표소를 투입해 투표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투표소에 확진자가 몰린다거나 일반 유권자와의 확실한 동선 관리를 하다 보면 최종 투표 마감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노정희 선관위원장 등 위원 일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면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지 못했고 확진자 투표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해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노 위원장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힙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이죠.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수요일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요일입니다. 내일 확진, 격리 유권자 수가 20만 명 중후반을 넘어 30만 명 가까이 될 거란 가능성까지 나오는데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사전투표 때처럼 혼잡한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어 걱정입니다. 윤미애 기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인 1일 13만 8천여 명이던 확진자 수는 수요일인 다음 날 19만 8천여 명으로 뛰었습니다. 그 전주에도 화요일인 지난달 22일 9만 9천여 명에서 수요일은 17만 천여 명으로 배 가까이 폭증합니다. 보통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 초반엔 감소했다가 주 중반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어제 0시 기준 21만여 명에서 선거일은 20만 명 중후반대 또는 30만 명 가까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선일 확진자가 급증하면 투표 포기자가 속출하거나 사전투표 때처럼 혼잡한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확진자 수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일 같은 경우에 과연 확진자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투표에 나오실 수 있을까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내일 오후 6시 전후 투표소에서 확진 비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는 점도 우려됩니다. 선관위는 본 투표소는 14,000곳으로 사전투표 때보다 4배 정도 많아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15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투표권이 있는 18세 이상은 88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JTBC 유미입니다. 한편 경북과 강원 지역을 덮친 불은 어젯밤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닷새째, 밤사이 크게 번지진 않았지만 오늘도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예상돼 진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장기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화 헬기가 지나가는 하늘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물을 담아 불이 난 곳으로 연신 날라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울진에서 시작한 불은 닷새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를 위해 어제는 헬기 59대와 인력 3,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어 주부를 잡을 수 있을 걸로 기대했지만 이번엔 안개가 문제였습니다. 오늘 바람은 남서풍이 불어서 작업하기에는 매우 좋아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작업을 했음에도 워낙 넓어서 이게 작업량이 좀 쌓여야 진도가 좀 나올 것으로 아직 절반 정도밖에 끄지 못했습니다. 헬기가 뜨지 못하는 밤에는 정예 인력을 투입해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헬기 23대가 추가돼 총 82대가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헬기를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소나무 군락지와 연접한 지역의 화선을 주로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불이 난 지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눠 끄고 있는데 한 구역당 헬기가 많게는 40대가 필요할 정도로 넓습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동풍이 예상돼 불이 번지기 전에 많이 꺼놔야 합니다.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난 산불로 소실된 산림은 21,765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75배입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의 기세가 세 오늘도 완지는 어렵다고 보고 금강송 군락지 주변 등 구역별로 화마의 기세를 꺾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밤새 3차 회담을 열고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적 통로 개설 등 일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휴전이나 군사행위 중단 같은 핵심 이슈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들의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이 세 번째 만났습니다. 장소는 2차 회담과 같은 벨라루스 서남부 벨라베슈 숲이었습니다. 회담은 3시간 정도 진행됐고 일부 성과는 있었습니다. Логістики гуманітарних коридорів, вони будуть внесені зміни в них і отримаємо більш ефективну допомогу людям, які сьогодні потерпають від агресії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양측은 2차 협상에서도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적 통로 개설에 합의했지만 양측이 교전을 멈추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휴전이나 군사행위 중단 같은 핵심 사안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Скажу честно, что наши ожидания от переговоров не оправдались. Но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сумеем сделать более существенный шаг вперед. 양측은 조만간 4차 회담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 이르핀 주민 2,000명이 대피에 성공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르핀 행정당국은 이들이 비공식적인 인도적 통로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키이우 주변 도시들의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It's like a disaster. The city is almost ruined, and the district where I'm living, it's like no houses which were not bombed. Yesterday there was the hardest bombing. 러시아군의 맹폭을 받은 이르핀은
전기와 수도, 난방이 모두 끊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 수가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406명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JTBC 안희근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에게 비우호적인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비우호 국가로 지정되면 거래에 앞서 러시아 정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채무 상환도 러시아 루블화로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40여 개 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단독으로라도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오늘 국제유가는 폭등했고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 하원이 이르면 현지 시간 8일 러시아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거라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원유 수입을 막자는 제안에 독일 등 유럽 국가가 난색을 표하자 단독으로라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미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m all for that. Ban it. Ban the oil come from Russia. Yep.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위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배럴당 140달러에 근접하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이 전장 대비 3.62%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도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는 한동안 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ou're looking at prices that could consolidate in an area between $125 and $150 easily. You probably would get spikes to much higher than that.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도 함께 수입 금지에 나설 거란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이 조만간 제재 동참을 요구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화요일 아침엔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슬기 작가와 함께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미술 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멀리까지 다녀오셨다고요? 네, 요즘 전국 곳곳에서 좋은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부산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바다의 도시 부산이라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설레는데요. 부산에서 지금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죠? 네,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작가는 현대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사진, 회화, 조각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을 해왔고요. 그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한 40점이 넘는 작품을 볼 수 있는 대형 전시라 볼거리는 참 많은 기회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지금 뒤에 나오는 이 풍경들이 그 전시회장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1997년 국내에서 첫 개인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곳곳을 이 작품들이 여행을 하다가 다시 찾아온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모로 이렇게 뜻깊은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니까 설치 작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가운데 있는 작품은 기념비라는 제목의 추모작 시리즈예요. 그 볼탕스키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로 올려놓은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작가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태어났어요. 예. 유대인 집안 출신이라 어려서부터 희생자를 추모하고 또 유족을 위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념비 시리즈는 이런 그 전쟁의 상처, 홀로코스트의 어떤 상처를 이렇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작가의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아니, 설명을 듣지 않았을 땐 저 뭐 아이들의 모습이 있고 그 반짝반짝 화려한 조명이 있는 예쁜 작품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숭고하고 또 깊은 의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저쪽에 보이는 이제 그 옷이 막 예. 쌓여 있는 옷이 많이 걸려 있는 작품이 있는데 저게 옷이에요? 네네, 이게 상의예요. 자켓이라던가 잠바라던가 이런 이제 상의들인데 네. 이 작품은 좀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뭐 이 작품의 제목은 카나다인데 그 카나다는 실제로 2차 대전 때 그 강제 수용당한 유대인들의 소지품을 보관한 창고의 이름이에요. 정말요? 그래서 대개 이제 역사적 기록은 글로 남겨지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옷이라는 소재를 기록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좀 흥미로운 작업이라 생각하고요. 또 작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상의 물건이나 이렇게 버려진 그런 어떤 소재들을 종종 사용해요. 그래서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게 옷이라는 소재인데, 이 작품은 특별히 한국에서 제작된 작업입니다. 이번 전시에만 있는 작품이에요. 이게 작가는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연작을 계속 제시해 왔는데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이제 다른 곳에서 전시됐다가 이번엔 한국에서 따로 제작된 작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작품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화면에 이렇게 뜨진 않았는데요. 또 하나 인상적인 작품을 소개해 드리면 한글로 작업된 작업이에요. 예. 그래서 뭐 출발, 뭐 도착 이러는 한글 문구가 사용되어 있는데 전시장 입구와 말미에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작품을 이 전시 전체를 하나의 총체적인 작업으로 감상하길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한 이제 전시장에 그 어떤 작품 설명이 없어요. 이게 작가가 네. 의도한 거고요. 그래서 유일한 어떤 문자, 그러니까 벽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안내 표지판의 역할도 하지만 또한 이제 삶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자 또 삶의 이정표.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전시 제목 뒤에 붙은 이 4.4의 의미는 뭐예요? 그 4.4, 뭐 네, 4.4, 4.4, 예, 맞습니다. 네, 그 작가의 탄생 연도를 의미해요. 예. 또 인생을 4단계로 나눈다면 그 마지막 그 과정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볼탕스키는 안타깝게도 작년 7월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 부산 전시를 위한 모든 과정에 거의 참여를 하셨고, 이제 마무리 과정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한 첫 유고전이기도 합니다. 네. 작가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어딘가에서 전시를 준비하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삶이나 예술에 대한 그 작가의 어떤 치열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고전이었군요. 저는 네. 처음 봤는데 굉장히 주제의식이 묵직하고 시각적으로는 좀 화려해도 주제의식이 좀 묵직한 그런 전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슬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근 전 대위가 참전을 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여행 금지국에 무단 입국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전쟁에 실제로 참가하면 또 다른 죄목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이근 전 대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팀을 짜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도 썼습니다. 이 전 대위는 현역 시절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강하게 반대했다면서도 우리가 전문 군사기술을 보유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행정 제재 대상도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우리 국민의 입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경우 형법상 사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죄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의 전투명령 없이 개인이 마음대로 다른 국가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됩니다.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해집니다. 사전 모의만으로도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불법 논란을 의식한 듯 살아서 돌아가면 책임지고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곳곳에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전남에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영하 3도 등으로 춥겠지만 낮에는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가 16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0대 대선 정강정책 방송연설 관계로 조금 일찍 마무리하는데요. 내일은 오전 7시 그리고 11시에 특집 아침엔으로 선거 상황과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